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올해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의 집중 투자를 통해 친환경 저탄소 산업 구조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민펀드를 통한 시민 경제 자립과 군산형 일자리 고도화, 또 산업단지 대개조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올해 시정 방향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핵심 사업에 속도를 더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집중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시민펀드를 통해 시민경제 자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회복의 시기였다면 올해는 그 기반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도시로의 대전환을 이뤄가고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도약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새만금의 풍부한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과 국책 연구기관이 집적화되는 마중물 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이 새만금 그린산단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5개 국책 연구기관이 3,200억 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해 건립 중에 있고 SK 컨소시엄의 2조 원 투자와 연료전지 기업인 두산퓨얼셀의 투자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재생에너지가 집적화된 데가 우리 군산 새만금뿐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군산으로 오야만이 본인들이 그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성급하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막 기업을 받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한 그런 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좀 유치를 하자.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군산형 일자리는 대기업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전기차 단위고벤이 출시되면서 군산형 일자리의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군산 국가산업단지가 산단 대개조 사업에 선정되면서 4천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중소, 중견기업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새롭게 유치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 상권의 안정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더욱 단단히 다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10% 할인율을 유지하고 공공배달앱은 종합쇼핑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는 3월 착공하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와 3년차를 맞이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의 연계도 올 한 해 핵심 과제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3월 중 착공하여 물류비 절감을 통한 대형 유통업계와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올해 3년차인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하여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3년 동안 공을 들여온 군산시.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자립 원년의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산 조선소가 이르면 내년부터 블록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군산 조선소 가동 문제를 놓고 전라북도 현대중공업과 협의를 진행해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조선소는 선박 건조가 아닌 선박 건조에 필요한 블록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동에 앞서 현대중공업은 용접과 기술 인력 양성, 블록 자재를 울산으로 옮기는 데 들어가는 물류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풍력타워 시장 1위 업체인 CS윈드가 군산에 공장을 건립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CS윈드와 군산 국가산업단지 입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CS윈드는 지난해 6월 군산의 선박 구조물 제자업체인 JY 중공업을 인수하고 9만 9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공장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도는 CS윈드의 일정 물량을 할당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CS윈드는 풍력 터빈과 타워, 하부 구조물 등의 생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부지 용도가 변경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이 새만금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올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509의 물류시설 용지는 지원시설 용지로 부지가 변경됩니다. 복합센터는 1,500억 원을 투입해 비즈니스 센터와 매매업체, 입주단지, 부품단지 등이 들어섭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간척지에 조성되는 국립새만금 수목원이 내년 착공합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위원회가 국립새만금 수목원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농생명용지 1.51제곱킬로미터 규모의 1,638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새만금 수목원은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과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세종 국립세종수목원에 이어 국가가 조성하는 네 번째 수목원입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에 대한 시민투자 펀드 모집이 다음 달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일반 시민펀드 664억 원 규모로 한 사람당 1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투자받을 계획입니다. 투자 상품은 만기 5년으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연간 7%의 수익을 돌려줄 계획입니다. 시는 시민펀드 모집이 어려울 경우 지역 법인이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투자금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군산항 물동량이 지난 1899년 개항 이후 123년 만에 2천만 톤을 돌파했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이 취급한 화물 실적은 2,200만 톤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역사별로 살펴보면 CJ 대한통운이 870만 톤으로 가장 많고 연안 화물은 360만 톤, 석도 회리는 265만 8천 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환적차는 지난해 32만 대로 1년 전 7만 5천 대보다 24만 5천 대가 늘었습니다. 군산항 다목적관리부두가 준공됨에 따라 본격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다목적관리부두는 지난 2017년 446억 원을 들여 착공한 이후 지난해 말 공사를 끝내고 이달 준공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부두는 1,500톤에서 3,000톤급 대형선 구간 380m, 500톤급 이하 소형선 구간 210m 건립됐으며 17척을 계류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 관리부두 운영은 항만법에 따라 부두 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유지 보수는 전용 사용자인 해경에서 부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군산에 4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이 물에 잠겨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군산시가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해 추진한 옥회천 정비 사업이 10년 만에 본격화됩니다. 지난 2012년 하룻밤 사이에 40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경포천이 있지만 순식간에 군산은 물바다로 변하면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군산시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심에 흐르는 옥회천 정비 사업에 나섰습니다. 경포천 홍수량 68%를 만경강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옥회천을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기본 계획과 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토지 매입이 순조롭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옥회천 정비 사업이 10년 만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1,164억 원을 들여 수성동에서 회연면 월연리까지 하천 6.2km에 40m에서 60m로 폭을 확장합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토지 보상을 추진해 현재 90%를 매입하고 토질 조사와 설계서 검토 등을 끝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에는 연약지반 처리와 제방 축조 등 공사를 본격화합니다. 올해는 토지 보상이 완료된 회연면 월연 일원에서부터 제방 축조를 위한 토공 및 연약지반 처리 중 1단계 공사를 착수하여 연말까지 약 3km 구간에 대하여 제방 축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제방 축조와 교량 10곳, 배수 구조물들의 시설물을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비 사업이 끝나면 경포천과 옥회천 두 곳의 물빠짐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 집중호우로 군산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사업이 끝나면 도심에서 물 빠짐이 원활해져 자연재난 예방과 쾌적한 하천 경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옥회천 정비 사업,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침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군산 동백대교에 야간 조명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서천군과 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통해 올해 안에 동백대교에 야간 경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 설계를 끝내고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동백대교에 야간 조명이 설치되면 관광 인프라 구축과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 짬뽕 특화거리의 전선 지중화가 추진됩니다. 신영대 의원은 군산 짬뽕 특화거리가 한국전력공사의 올해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짬뽕 특화거리 500m 구간에 8억 6천만 원을 들여 전선 지중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보행자의 통행 불편 해소와 교통 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개장한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코로나19 시대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신시도 자연휴양림 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장한 이후 휴양림을 다녀간 방문객 수는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 달 평균 12,000여 명이 방문한 겁니다. 한편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전국 43개 국립휴양림 가운데 객실 예약률과 이용률 등이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시는 조달청 예산 1억여 원을 지원받아 옥녀 삼거리의 도로정보 전광판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교체해 제품 성능 검증에 참여합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시범사용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제공받아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시가 마을세무사 14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들 마을세무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 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사안과 청구액 3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 청구 등입니다. 무료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고 마을세무사는 시청 홈페이지와 민원실,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흥남동 통장협의회가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 나온일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기부천사가 떡국용떡 40kg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상품은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33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 조촌동 통장협의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이웃들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2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